미국의 렌트비가 폭등하면서 서민 생활고가 깊어지고 노숙자까지 급증하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곡물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밀 작황까지 좋지 않아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한국 방문 시 백신을 모두 맞고 보건소에 백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7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연간 연방 예산안이 최종 확정돼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오는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렌트비는 가계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이 렌트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 렌트비가 일부 대도시에서 최고 50%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현재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주거비 폭탄까지 맞으면서 노숙자들마저 급증하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서민들의 생활고가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악몽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월에도 전년에 비해 7.9%나 급등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미국민 서민들이 매일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그보다 적어도 5배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 가계에서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년에 비해 4.7% 오른 것으로 발표됐지만 서민들이 내고 있는 주택 렌트비는 평균 20%, 대도시는 50%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베드룸 기준 렌트비는 한 해 동안 19.3% 급증했는데 대도시들은 그보다 2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56만 8천 명, 2020년에는 58만 명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현재는 그보다 더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전국 평균이 4달러 33센트까지 치솟아 불과 일주일 만에 50센트, 한 달 만에는 85센트나 급등해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수출이 중단되자 전 세계가 밀 공급 부족에 처해 있습니다. 밀과 휘발유는 물론 다른 원자재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내 밀 작황에까지 적색불이 켜지면서 현재보다 심각한 밀 공급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밥상 물가가 더 오르지는 않을까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밀 수출량의 4분의 1 이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곡물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밀 수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계적으로 밀 지배 면적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밀 공급 위기가 우려된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남미가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밀 재배를 늘려왔던 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제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남미 지역은 지배 면적을 확대하려면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풍작을 기록한 호주 역시 증산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밀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미국은 밀 지배 면적이 이미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고 비료 가격도 너무 올라 추가 경작지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미 농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밀의 75%가 좋지 않은 품질 상태로 미국 내 밀 공급이 현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서 표준한 밀의 품질은 매우 나쁨과 나쁨, 보통, 좋음, 우수로 나뉘는데 캔자스와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이번 겨울에 재배된 밀의 품질을 살펴보면 44%의 밀이 매우 나쁨에서 나쁜 수준을 차지했고 나머지 56%만이 보통에서 우수한 품질로 나타났습니다. 예년보다 급격히 건조해진 이상기후가 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식량작물인 밀의 공급에까지 이 같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미국민들은 현재 지출하는 식비에서 얼마나 더 오를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밀시장은 지난 1972년 가뭄이 초래한 이른바 소련발 곡물 파동 이후
가장 심각한 공급 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밀과 관련한 실질적인 상품 대란이 오지는 않겠지만 식당과 식료품점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세계 식량 비용은 이미 기록적인 수준으로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곡물과 식용유 가격의 급등은 더 많은 사람들의 가게를 어렵게 하고 식량 보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월 말에 G7의 농업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안정화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국 방문 계획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달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보건소에 백신 접종 이력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4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격리가 면제되고 입국하자마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백신을 모두 맞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들은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하는 백신 10종이 해당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 한국에 도착했다면 기존 방침대로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는 한국 보건소에 백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아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국하자마자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자차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해 이동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는 모든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 7일차 총 3번의 PCR 검사를 했는데 지난 10일부터는 입국 6, 7일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로 PCR 검사를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는 계속됩니다. 영사과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장례식 참석 등을 이유로 격리 없이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해당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 해 동안 쓰는 연간 연방 예산안이 최종 확정돼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즉 부분 폐쇄를 피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2 회계연도를 수차례 단기 임시 예산으로 지출해 오다가 회계연도 말인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연간 연방 예산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현 회계연도에서도 절반 정도를 예산 투쟁으로 임시 단기 예산으로 연명해 오다가 연간 연방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지출할 연간 연방 예산안은 총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이며 국방 예산이 7,820억 달러로 전년보다 420억 달러 늘렸고 비국방 국내 정책 예산은 7,300억 달러로 국방비와 비슷하게 4년 만에 최고치인 460억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국방비와 비국방 국내 정책 예산을 비슷한 규모로 동시에 증액한다는 데 합의해 연간 연방 예산을 최종 합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연간 연방 예산안은 하원에서 먼저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 68대 31이라는 초당적 지지로 최종 가결했고 임시 예산이 끝나는 11일에 맞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임시예산이 끝나는 11일 차정 이후는 물론이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는 셧다운, 부분 폐쇄 없이 가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의 맥시멈은 바이든 백악관이 제안했던 2,000달러보다는 훨씬 적은 400달러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2022-2023 학년도에 연방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의 최고액은 현행 6,495달러에서 400달러 오르는 6,895달러가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간 연방 예산안에는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금 136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추가 필요한 검사와 치료제, 백신 구입 비용 등 225억 달러를 요청했다가 136억 달러로 삭감된 후에 아예 이번 연간 예산안에서는 제외돼 별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코로나 대응 예산이 결정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던 약국 등에서의 무료 코로나 검사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치료제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원스톱 테스트 투 트리트의 본격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려던 42억 5천만 달러의 집행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서머타임, 즉 일광절약 시간제가 오는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새벽 2시를 3시로 조정해야 하는데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셈입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시간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 시간으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되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즉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1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일요일 새벽 2시를 3시로 조정해야 하는데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시간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 시간으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서머타임은 여름 내 지속되다가 11월 6일 오전 2시에 해제됩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 미국령인 사모아와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은 서머타임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은 여름철 표준시를 1시간 앞당겨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서머타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예 표준시를 앞당긴 채 고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관광과 골프, 요식업의 경우 해가 지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서머타임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서머타임을 유지하거나 별도의 변하지 않는 시간대를 채택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은 피로감과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등 일상생활에 주는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1시간의 시차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갑자기 앞당기게 되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동반돼 생활의 질이 자연스레 떨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서머타임이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평소보다 하루 15분씩 일찍 일어나 점차 일어나는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는 아침 시간으로 제한하고 견과류나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소를 추가로 섭취하면서 개인에 맞게 식단도 신경 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